둘, 셋. 대구 기자들의 수다 세 번째 방송입니다. 네, 한 주간 어떻게 지냈습니까? 한 주간 기분 안 좋게 지냈고요. 일단 지금 저희는 시청 앞에 나와 있는데요. 대구시청 앞에서 화면이 예쁘게 안 잡혀갖고 저희가 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은 저희가 시의회에 오늘 잠입하는 날입니까? 잠입은 아니고 당당히 방문을 하는 거죠. 공식적인? 저희가 이렇게 지난 한 주간 대구 이슈들을 정리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 우리가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교육청 마스크 논란이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통합신공항 드디어 이렇게 이제 선정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마지막 후반기 대구시의회 의장단이 선출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마스크는 좀 이따 김동식 의원을 만나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대구시의회 앞이니까 대구시의회 의장단 어떻게 이번에 구성됐습니까? 장삼수 의원이랑 네. 김대엽 그리고 강민구 의원이 되셨죠, 민주당에. 네. 근데 세 분 다 투표가 3일씩 갔어요. 아주 치열한 선거를 치렀죠. 의장이 누군가요, 근데? 장상수 의원이죠. 그래서 나이가 조금 있으셔가지고 나이 덕을 좀 보셨죠, 이번에. 원래는 듣기로는 장상수 의장이 아니라 물망에 올랐던 유력 후보가 이만규 전 운영위원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네네. 어떻게 그렇게 돼버렸나요? 동점이었어요. 15표씩 동점이었는데 연장자 이제 순으로 마지막 투표에서 연장자 순으로 해서 장상수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의장으로. 네.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하고 통합신공항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지금 일단은 군인은 절대 물러설 기미가 안 보이고 있고 국방부에서는 7월 31일까지 이제 공동 후보지에 대한 네네. 이제 서로 합의를 보라. 그때 돼서 또 31일에 가서 다시 또 그거를 부적합 판정을 다시 내린다고 했으니까 예, 예. 그 이제 신공항 문제는 31일이 지나 봐야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대구시로 봤을 때는 오히려 영천이나 성주가 되었을 때에 훨씬 더 지리적인 측면에서 네. 유리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럼 이 정도로 지난 이슈를 정리를 하고 대구시 교육청 마스크 논란 관련해서 김동식 의원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한번 이번에 의원직까지 걸었는데 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대구교육청 나노 필터 마스크 논란 관련해서 좀 최근 들어서 또 다시 한번 재조명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네.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보니까 26일날 지난달 23일날 1차 기자회견을 문제가 있으니까 민간 합동 검증을 하자 하셨고, 그리고 26일날 대구시 관계자를 만났는데 이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으셨고, 그리고 30일날 다이텍 연구원에서 성명서를 내서 문제가 없다, 그죠? 그리고 이제 최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강은희 교육감이 7월 1일날 조사를 해서 법적 조치까지 하겠다. 대상이 누가 되든 다이텍이 되든 네. 문제 제기를 한 참여연대와 의원님이 되든 예, 했고, 그리고 이제 6일날 2차 기자회견에서 최후 통첩을 의원직에 걸고 대구시가 나서지 않으면 그렇죠. 예, 하셨는데 그 이후에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실질적인 7일날 10시에 대구시와 만나서 네. 검증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자라고 합의하고 네. 그리고 오늘이 9일이죠. 예. 어제 이제 참여연대랑
대구시가 만나서 이제 검증기관도 선정하고 그래요? 방법도 선정하고 이렇게 해서 내일 10일 내일 9시에 이 또 공인된 연구기관들이 전부 또 경기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9시에 교육청에 가서 교육청에서 비축해 놓은 마스크를 들고 네. 이제 검사를 의뢰하러 갑니다. 검증 기관은 어디를 선택을 하시나요? 기관은 그 다이텍에서 했던 기관 빼고 네. 그리고 뭐 이미 다 소문이 난 제보를 했다고 하는 대구 테크노파크를 빼고 네네. 나머지 그 마스크를 그러니까 DMF를 검출해서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을 네네. 기관 중에 네.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곳 한 곳, 네. 대구시가 추천하는 곳 한 곳. 검사 방법도 대구 다이텍에서 검사했던 방식, 또 이렇게 제보자가 검사했던 방식, 그리고 또 하나의 방식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해서 네네. 검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렇게 각자의 주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이텍의 주장과 제보를 한 제보자 측의 주장이 다른데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다이텍은 CPPM 그러니까 검출 한계를 네네. 제가 아마 조사를 의뢰할 때 CPPM으로 검출 한계를 했기 네네. 때문에 CPPM 이하 나온 것은 불검출이라고 표시를 하니까 불검출로 표시된 거죠. 예. 그래서 CPPM 최소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지만 CPPM 이하밖에 안 나온다는 결과고 네네. 제보자는 이게 42ppm이 나온다. 일단 수치에서 좀 다르네요. 수치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많이 나네요. 네. 많이 나고 그리고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그 의류에 예. DMF 검출 기준이 10ppm 이하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네네. 있고 그리고 뭐 미국 질보이나 WHO나 뭐 이런 여러 군데를 확인해도 공기 중에 예. DMF가 10ppm 이상이 검출되면 그 호흡기 장비를 착용하라라는 게 질병. 그래서 분명히 이게 독성 물질을 한 세 가지로 나눈다면 제일 첫 번째가 그러니까 발암 물질. 예. 그 다음에 요 물질 그리고 좀 요보다 또 좀 안전한 물질 한 중간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인체에 유해하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호흡할 일이 없잖아요. 실제로 지금까지 호흡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 그렇다 보니까 호흡기로 몇 ppm이 들어가면 얼마나 해로운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안 돼 있는 거예요. 피부 독성이 있으니까 피부에 접촉하지 마시오. 뭐 이런 정도는 있고 네. 그리고 이것이 호흡기로 들어갔을 때 간 독성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네. 뭐 암을 뭐 희한한 그러니까 생식계 쪽에 암도 유발한다고. 한다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전체 연구 결과고 인체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동물 실험을 네. 통해서만 나와 있고. 그러면 이번 검사가 기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아니요, 이거 검사가 기준이 되진 않고 이 검사가 이 마스크에 얼마가 들어 있냐를 확인하는 절차고. 그것만 확인하는. 그러면 이 마스크에 이만큼의 이 DMF가 검출됐을 네. 때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가에 대해서는 사실 네. 이게 또 논란이 필요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럴 때는 전문가들을 전문가들. 불러놓고 전문가들을 불러놓고 이것을 한번 확인해보자 네. 하는 거고 어떠한 방식으로 해도 다 10ppm 이상 나오면 네. 그냥 회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회수를 해야 근데 되는데 지금 회수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학생들 나눠준 지가 언젠데. 그건 이제 뭐 어쨌든 학생들이 가지고 네. 대부분 안 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집도 그대로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대구시가 가지고 비축 물량이 네, 있으니까 비축 물량. 이걸 이제 네. 필터를 전체 전량 회수하면 네, 되고 네. 그렇지 않고 어떤 기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10ppm 이하가 나오고 어떤 기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더 많이 나오고 네. 이랬을 경우에는 이게 연구 방식과 똑같은 방식에서 차이가 나면 연구기관의 차이라서 이거는 뭐 네, 네. 문제는 잡겠지만 네.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나면 네. 이 방식이 마스크 안에 있는 필터 안에 있는 DMF를 검출한 방식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들 좀 논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것도 한번 하면서 시각체에다가 네. 마스크에서 이 DMF가 이 정도 검출이 됐는데 이것이 인체에 유해한 문제를 한번 의뢰를 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아니고 일이 커질 수도 있겠네요.
식약처까지 커질 가고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그 기준치가 네. 40 ppm이 일시 노출됐다고 해서 사람이 순간적으로 큰 뭐 네, 병을 낳고 이런 게 네, 아니잖아요. 네. 독성 물질이라는 네. 것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그냥 필터 회수해서 네. 필터를 다시 연구해서 네. DMF가 검출되지 않는 방식으로 하면 돼요. 그렇지만 지금 뭐 법적 조치까지 취하겠다고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러고 있고 대구시 입장은 어떤가요? 대구시 입장은 대구시가 이 다이텍을 이렇게 실제로 운영비도 지급하는 네. 그리고 사업도 주는 네. 실질적 뭐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도 공동 책임이 있는 거죠. 뭐 교육청 입장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상당히 뭐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 그 마스크를 공급받기 전에 이렇게 식약처가 고시한 7가지 시험을 통과했고 그래서 그 자료를 다 받았고 문제가 없다고 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교육청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금 부글부글하고 이제 결과가 나오면 누구한테든 그렇죠. 네, 책임을 그렇죠. 전가해야 되죠. 예. 그렇죠. 누구 하나는 책임져야죠. 네. 네. 이게 그리고 저희가 저희가 지금 유치원에 원래 참 공립 들어가서 마스크를 받아왔더라고요. 그때. 근데 보니까 면 마스크인데 너무 허술해요. 하얀 혹시 마스크, 무슨 색? 하얀색인데 저희는 까만색. 아 까만색도 네, 있었어요? 까만색 어떤데? 까만색도 그렇고 하얀색도 그렇고 너무 허술하고 안에다 필터를 끼워야 되잖아요. 야, 이게- 끼우기가 너무 어려워. 예, 끼우기가 나도 너무 어려워. 그래서 제가 이거 몇 번 하다가 버렸어요, 그냥. 쓰지 말라 대부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 필터만 근데 이렇게. 정말 웃긴 건 교육청에 나간 마스크는 대부분 그래요. 근데 대구시 똑같은 데서 받아도 대구시 비축 물량은 정말 잘 만들었어요. 오, 그래요? 필터도 이렇게 딱 열어서 위에서 딱 끼우면 쓰면대도 되고 품질 자체가 달라. 품질 자체가 아, 그럼 금액이 다르겠죠. 똑같아요. 근데 아,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그건 대한. 너무 학생들, 어린 애들을 더 그러니까요. 정보줘야죠. 이거 그래서 문제인데? 이제 아마 추측컨대 제가 이것까지 문제를 다 삼으면 일이 너무 막 그러니까. 번질 것 같아요. 예. 추측컨대 성인용 마스크를 만드는 공장은 많잖아요. 네, 네, 그렇죠. 많죠. 근데 이게 유아용 마스크를 만드는 공장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가내공업 하는 쪽에다가 부랴부랴 그때 뭐 마스크를 못 구하니까 그렇죠. 그때는 좀 예, 부랴부랴 의뢰를 했을 시기가, 가능성이 예, 있어요. 예, 맞아요. 시기가 교육청에서는 좀 그 비축 물량을 채워야지 애들 계약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올려가지고. 급했지. 근데 그때 마스크가 없었거든요. 없었어요. 네, 맞아. 그런 진행을 그래서 하는 그러니까 그때 특히나 이 유아용 마스크가 귀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제작하는 공장이 제작 공장이 없었으니까. 없다 보니까. 중국 공장에는 있었는데. 아, 그렇구나. 차이가 그렇게 나구나. 그 대구시에서 지금 그러면은 검증하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뭔가요? 아니 대구시는 이제 다이텍에서 문제 없다고 계속 주장하니까 일단 전문기관이잖아 다이텍이. 네, 전문 또 연구소니까. 연구원들이고 또. 연구 예, 그게 예, 뭐 박사들 있고 이러니까 예. 문제 없다고 하니까 정말 문제가 없는가 보다 네, 이렇게 네, 했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아까 말한 26일 날 만났을 때 네. 다이텍 쪽에서 그 이제 수치가 40 ppm이 나온다 해도 이렇게 40 ppm이 나와봐야 마스크 필터 한 장에는 0.016mg밖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예요. 무슨 마스크 하나에 0.016mg이 들어있는 것이 40 ppm이라고. 40 ppm은 킬로그램 대 몇 밀리그램이 들어있냐는 그렇죠. 하는 거잖아. 비밀이잖아요. 네. 절대 수치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40 ppm이라고. 그래서 그게 40 ppm이 되면 안 된다고. 그게 그러니까는 호흡기로 바로 들어가는 마스크에 이제 나온다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일반 옷에나 이런 데는 10 ppm 이하를 유지하는 것은 그렇죠. 이 물질도 피부를 통해서 쉽게 또 이렇게 흡수된다는 것도 있어요. 이 물질 특징이. 그것도 안 되죠. 어제도 있으면 안 돼. 중요한 것은 이 다이텍에서 주장했는 약에도 들어있다. 응? 그래서 하루 최대 8.8mg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게 뭐냐면 옷에도 원래 나오면 안 되고요. 약에도 원래 나오면 안 돼. 근데 옷을 만들 때 이 물질이 없이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뭐죠? 원단에 원단에 이걸만 색을 입힌다는 할 때 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약을 만들 때 이게 검출 안 되게 약을 만들 수가 없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규제를 한 게 그래도 이
이만큼은 넘지 말아라고 한 거예요. 먹으라고 아니라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약이 항암제라고 치면 이 DMF 때문에 항암제를 못 만들면 더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을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더라도 이 물질은 되도록 나오지 말게 하고 원래 서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식약처가 식약처가 아니고 그 뭐였죠? 일단 약을 하는 그 기준에 보면 FDA.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게 아까 말한 바람 물질.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있으면 되도록이면 세 번째 물질들을 사용해서 제약을 제조를 하고 정 안 될 경우에 이걸 하는데 이걸 할 때 요만큼을 여기에서 이제 검출될 수밖에 없으니 이걸 더 이상 검출되지 않게 하고 이게 하루 먹는 약에 얼마를 규정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몸에 이로운 것처럼 하루에 8.8mg까지 먹도록 돼 있는 거 먹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아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그 부분은 이제 사용 중지를 해놓은 상태였죠. 결과를 봐야 되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그 교육청에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는 이제 검사 결과 나오면은 어떤 항목에서 조치를 뭐 명예훼손입니까 아니면은 무슨 업무방해입니까? 그건 교육청에 뭐 알아. 확인하는? 교육청이 업무방해를 당한 건 없을 거고. 네. 그래도 학생들한테 마스크 나눠주는데 근데 그거를 저는 사실 그 쓴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싶어요 사실 그 사용한 사람이. 그러니까 따지면 교육청이 봤을까요? 마스크 그러니까 나누기 예, 저희 생각도 그래요. 예. 교육청은 이거에 대해서 비난받아야 돼요. 예. 사실 그 필터 저도 끼워봤는데요. 네. 일반 시중에 나온 마스크보다 훨씬 끼우기가 힘들도록 되어 있고 너무 허술하더라고요. 허술하게 되어 있고 이게 오히려 비난받아야 되는데 저렇게 뭐 당당하게 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뭐 공장도 없고 다급하고 참 이해는 되기는 해요 더 사실은. 웃기는 거는 교육청하고 대구시는 소비자예요, 솔직히. 그렇죠. 네. 대구에 지금 50만 장이 지금 비축돼 있고 네. 교육청이 30만 장을 가져갔잖아요. 300만 장 아닙니까? 그건 필터만 300만 필터만 필터만. 300만 장, 마스크는 40만 장. 가져가서 최대 소비청이 두 기관 대구시와 교육청. 네. 근데 우리 그 참여연대와 의정센터와 제가 그 제품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 이걸 재검사를 해라 라고 해주면 정말 감사해야 되지. 그렇죠. 소비자 그렇지 않냐? 입장에서. 우리가 대신 해주면 감사해야 되지. 우리한테 그거 안 나오기만 해봐라.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건 잘못 사갖고 속쓰리겠죠. 우리도 그렇잖아. 잘못 사놓으면 속쓰리듯이.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그 대구시와 다이테크의 관계에서 오는 이제 결과가 거든요. 네, 합리적 의심이 간다 이 부분이죠. 대구시가 어차피 그 다이텍을 지원을 해주니까 네. 어떻게 보면 같은 입장일 수 있거든요, 이게. 근데 뭐 지원하는 그 기관 연구단체들과 거기뿐만 아니고 워낙 많으니까. 아니 대구시는 그렇다 치고요. 그럴 수 있잖아. 대구시는 일정 정도 대구시는 지금도 책임져야 돼요. 사실 네, 그에 대해서. 근데 네. 교육청은 조금 더 다른 문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상 준다고 해야 되지. 안 나오기만 해봐라. 너를 뭐 고소할 거야. 이게 이런 생각은 왜 했을까라는 게 학생들을 진짜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들을 빨리 진행될 수 있게 대구시에서도 적극적 요구를 하고. 아니 그런 생각이었으면 처음에 마스크 받았을 때 컴플레인을 걸었어야지. 왜 이렇게 우리가 만들냐고. 애들에게 나눠준 마스크에 DMF가 40ppc 검출된단다 네. 라고만 해도 교육청은 제일 먼저 나서서 네. 그러니까요. 다이텍에 가서 이거 검사 다시 해봐라 이랬어야 되는 정상이에요. 맞아요. 그게 정상적인 이제 소비자, 구매자의 태도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다 시작을 잘못한 거죠. 교육청은 그렇게 했었어야 되고 다이텍은 우리가 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 제보가 있다고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검증하자고 해서 갑시다 그럼 빨리 해보자 그래가지고 나오면 우리는 최대한 이게 안 나온다고 해서 확인까지 했는데 나왔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다 필터를 해소하고 좀 더 연구를 더해서 정말 안전한 제품을 만들겠다. 그러고 나서 몇 달 연구해서 안전한 제품을 내놓으면 홍보 효과를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게 이거에 상식적인 대해서. 거죠. 이게 상식적인 거지. 교육청은 또 거기서
우리는 모르겠고요. 결과 봐가면서 아무 하나 한쪽에는 우리가 책임을 물을 거예요. 이럴 게 아니라 다이텍 넌 믿고 했는데 이거 뭔 말이냐 이렇게 나와야 되지 정상적으로. 그리고 우리한테는 감사한데요. 좀 더 도와주세요라면서 같이 하자고 있어야 되는 게 맞고 대구시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중재하면서 해결했어야 되는 게 맞고. 근데 이 세 군데 다가 총 비용은 얼마인가요? 합리적인 마스크 구입 비용이 총 12억과 20억, 32억. 예. 대구시가 20억, 교육청이 12억. 그러면 뭐 일단- 검사 결과 나오면은 의원님하고 그때 다시 뭐 전화 인터뷰를 다시 하던가 그건 그때가 갖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최근에 그 하반기 의장단이 구성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소회, 하반기 운영에 그 대한 이제 전망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보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이걸 뭐 일개 의원이 이야기를 할 만큼 그냥 개인적인 아닌 것 의견 같은데. 얘기하시면 돼요. 뭐 잘 됐죠 뭐. 순리대로 의장 뽑혔고 초선 의원보다는 뭐 재선 의원들 순리대로 뽑혔고 또 부의장들도 뭐 오히려 좀 전체적으로 젊어졌다는 느낌이 되게 좋아요. 전체적으로 네. 부의장도 되게 젊고 제 바로 옆방 두 방이 다 비었어요. 그리고 또 상임위원장도 이쪽 방 두 군데가 다 비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 방이 문제가 있네. 저쪽에 이제 정경원 의원하고 김재호 김재호 의원 의원하고 두개 비었고 이쪽에 그게 이쪽이 주로 나이층이 젊은 분들이 다 저쪽 자리에서 분들이. 살아요. 되니까 상대로 젊어서 네. 그리고 이제 상임위원장하고 이 부의장하고 의장단이 보통 본회의장에서 다 뒤에 앉거든요. 네. 갑자기 제가 네 번째 자리로 젊은 순서로 네 번째 자리에 앉게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후반기는 젊어진 거죠. 특징이. 근데 세 번 선거 전부 다 결선 투표까지 가서 치열한 접전 끝에 예. 야, 저는 연장자 순으로 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죠. 그런 그리고 다 3차까지 다 갔잖아요. 치열했어요. 네. 그만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사람들도 많았었고 그리고 나름 열심히들 선거운동을 한 것 같아요. 이번 부의장 선거에서 민주당에서 1차 투표 때 이진년 의원이 12표를 받아서 상당히 이제 이례적이고 그렇죠. 4표만 더 받았으면 네, 맞아요. 센세이션을 좀 네, 일으킬 네, 네. 수 있었는데 근데 두 번째 투표에서 투표가 확 줄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까지 그런 아이고야 싶었겠지. 아니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진은 12표 받은 건 놀랄 일이 아니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받았을 거고 정말 놀라운 것은 두 번째 투표에서 갑자기 네. 이게 확, 거의 절반 상태로 네, 줄어든 네, 게 놀라운 일인데 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뭐 아셔도 말 못하시겠죠. 이진년 의원이 부의장이 만약에 이 가정에 내서 됐다면은 지난 전반기 때 보면은 그래도 이진년 의원이 앞장서서 목소리를 가장 많이 좀 내고 이제 교육청하고 교육위원회에 있어서 교육청과 어떤 마찰이나 그런 부분도 좀 많았었는데 아 그랬었어요. 네, 그건 저는 투쟁이 좀 상임위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많이 냈었거든요. 네, 전국적인 네. 인물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님을 만큼 쓰러뜨린.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만큼 또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극명하게 갈려 있는데 호불호가 갈리죠. 이건 그만큼 또 열심히 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민주당의 열렬 지지자들은 엄청 열광하죠. 상대적으로 이 통합당 사람들은 다 싫어하고 그래서 저는 표가 얼마 안 나올 줄 알았죠. 우리 당 다 해봐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후보가 벌써 3명이 나왔기 때문에 다 해봐야 3표예요. 이진영 의원, 김혜정 의원 이 요래 말고는 다 출마를 한 상태니까 그러니까요. 3표밖에 안 되잖아. 다 해봐야. 근데 12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합당 의원들이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네. 두 번째에서도 7표나 나왔. 네. 그러니까 7표나 나왔기 때문에 통합당에서도 그만큼 지지하는 그렇죠. 인물들이 있었다는 예. 얘기니까. 혹시 다 통합당 아닐까? 아마도 저는 이야기했어요. 이진현 의원한테 1차에서는 제가 찍었고 2차는 안 찍었습니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렇게
접전 끝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그 시의원들의 통합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 없을걸요. 완전히 문제 없진 않겠지만 최소한 그래도 대구 광역시의회 정도 되면 경쟁하고 경쟁이 끝나면 네. 다시 화합하는 게 기본이 돼 있는 사람들이 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단들은 소통을 중요하게 얘기하시면서 새 신임 장선수 의장님이 소통을 의원들끼리도 열심히 하고 시민들하고도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장담하셨거든요. 네. 그 지난 그 의회를 보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의장단을 구성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3번이나 투표를 가지 않았던 이유는 사전에 이미 의장과 부의장들이 이렇게 암암리 조율이 다 끝난 상태에서 투표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비밀이지만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그죠? 이번에는 다 그러니까 출마하신 분들이 다 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조율이 안 됐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조율한 사람이 없었다고 봐요. 뭐 앞장서서 우리 당이야 몇 명 안 되니까. 조율의 당사자가 될 수가 없고 네. 최소한 통합당의 어떤 의원이든 좀 신망이 있는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건데 이렇게 하면 후반기에 일하기 힘들어지니 조율합시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내려놓고 조율하는 네네. 사람이 있었으면 네. 모르겠다. 거의 다 출마한 상태였고 솔직히 출마 안 한 사람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이번에 그래도 이렇게 이제 재선이 김규혁 의원이 출마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그 투표하는 투표 날에 거 오셨잖아요. 투표 날그 병원에 이거 오. 입원 이거 갖고 왔더라고요. 대단한 의지시네. 야. 와 저도 대단하시네. 궁금해요. 김병헌 다음 만나면 네. 도대체 누구를 찍기 위해서 그렇게 응? 병원을 병원에서 왔을까? 김규혁 의원님 표가 그 당락을 결정지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 그렇겠죠. 예. 그럴 수 그때는 있죠. 한 표가 예. 나야겠다는 맞아요. 문제인데. 네. 동점이었으니까. 근데 너무 티가 났어. 누구나 다 예측이 가능한. 아 그래요? 내만 모르나? 하반기 모른 척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진짜 모르겠는데. 대구시의회 운영 의장단이 신임 의장단이 어떻게 잘 통합해서 끌어갈지 좀 잘 지켜봐야겠다. 네, 기대해야죠. 전반기는 상대적으로 배지수 의장이 잘 끌어오셨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후반기도 이제 잘 하셔야 되겠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비교가 되실 거니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대구교육청 마스크 이야기하고 이 의장단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한번 같이 방송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방송 언제 뭐 어디서 뭐 어떻게 하는 방송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대기수다라고 대구에서 활동하는 기자들에서 이제 유튜브 방송. 저희가 이제 네, 그래서 지난 내면만 보는 거죠. 뭔 소리예요? 총선 때 이제 후보들 인터뷰하고 같이 이제 움직이면서 마음이 좀 맞아서 그리고 총선 끝나고 나서도 같이 이렇게 좀 뭔가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대구 기자들의 수다 그러면서 지난 한 주간 대구에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었다. 저희 방송만 보면은 지난 한 주간 대구에 이런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냥 알리는 정도 가볍게 좀 이렇게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재밌겠다. 예. 네, 기사를 조금 풀어드리기도 하고 또 기자들만 알 수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이제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조금 많이는 못 풀지만 좀 풀어드리고. 그러니까 좀 그런 많이 의미에서. 알고 이런 분들은 굳이 안 봐도 되고 근데 이제 대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면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방송을 보면은 가장 중심되셨던 이슈가 됐었던 내용들 한 번에 그냥 이제 기본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 찾아볼 수 있어요? 유튜브 양파 TV 유튜브에? 채널 나중에 주소 보내드리세요. 네네 제가 톡으로. 알겠습니다. 편집돼서 나오면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해주셔서. 아유, 저희가 감사하죠.